두산 인프라코어가 희망 퇴직자 대상에 신입사원들까지 포함시켰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한 서울대 재학생은 이른바 수저론을 언급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님 모시고 이와 관련된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사님, 이게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희망 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들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기자가 이 회사 입사한 지 3년 만에 희망퇴직을 한 분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박용만 회장이 뒤늦게 수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1년 차, 2년 차. 물론 이제 구조조정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자체가 건설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이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건설 경기 침체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1년 차, 2년 차까지 희망퇴직을 더군다나 지금 뒤늦게 나왔지만 임원들은 대상에 포함 안 시켰다 뒤늦게 이제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또 관계자 아니면 핵심 인력들이 이미 좀 모순되게 다른 계열사로 보내놓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1년 차, 2년 차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는 듯한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또 박용만 회장이 나서서 진안을 했지만 두산이 그동안에 쌓아올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사람이 미래다. 근데 사람이 그렇죠. 미래라고 해놓고서는 미래는커녕 지금 당장에 그 밥줄을 딱 끊어버린다는 식으로 되다 보면 뽑기를 왜 뽑았냐 이거죠. 그 정도로 예측 못하는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죠. 네. 카피 문구 참 기억납니다. 사람이 미래다. 그렇죠. 일단은 좀 광고와 비교하면 큰 괴리감마저 느껴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드러난 것들이 어떤 부조리와 실정들이 계속해서 고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협박줄에 약간 겁박을 주는가 하면 또 아직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회사 출입 카드 자체가 또 통제이 되기도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은 정말 불법적인 거기도 하고 또 사람의 자존심을 또 뭉개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중요한 것은 이 정도로 어떤 구조조정 원래 5천여 명에서 3천 명 정도로 줄였다가 또 3천 명에서 지금 또 한 700여 명의 사무직을 대상으로 해갖고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23% 정도를 또 줄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걸 미리 미래를 예견하고 점차적으로 다 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자존심을 상하게 화장실을 못 가게 하고 또 출입증을 통제하기도 하고 또 퇴직 처리가 아직 안 됐는데도 출입 카드를 막아버리는 그렇죠. 이러한 현상들. 이런 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기업의 이미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퇴직을 하더라도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명예퇴직이 됐든 아니면 희망퇴직이 됐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자르는 형식으로 다 이렇게 가버리면 잘리는 대상은 절망감을 느끼고 거기다가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두산의 이미지에 아주 치명타를 입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이 회사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벌써 올해 들어서만 4번째 희망 퇴직 접수라고 하는데 이게 비단 두산 인프라코어 이외에도 요즘 불황이 오고 있는 대기업들의 세태가 아닌가 싶은데 회사 사정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이렇게 감원 조치에 들어가도 되는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감원도 할 수 있고 구조조정도 할 수 있는데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 이직이 안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뭔가 계열사에서 순환 보직을 하든 아니면 근무 시간 조정을 해서라도 조금의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대비할 시간은 줘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차,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2년 차, 물론 3년 차도 문제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또는 세상에 대한 공정한 믿음이 있는데 그러한 공정 세상관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이제 기회를 일단 박탈시킨 거 아니에요. 두산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굉장히 준비를 하다 취직이 됐으니까 다른 데 회사는 안 알아보고 여기에 정착을 했는데 기회를 박탈시켜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결국은 모순점 아니면 이중성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이 됐고 아마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조조정에서 한 1년에 한 3천억을 좀 아낀다고 하는데요. 인건비를.
그 이상의 돈을 들여야 이미지를 회복하지 않을까. 결국은 손해본 어떤 CEO의 판단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네, 구조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어떤 기회와 또 어느 정도의 배려의 시간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준비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직원들이 짐 싸는 동안 그 임원들을 자녀라든지 아니면 핵심 인력들이 이미 계열사로 지금 자리 이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네. 기사상. 이렇게 될 부분은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거는 뭐 진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고 자기들 가족이나 식구들은 챙기면서 나머지는 그냥 구조조정 대상에 다 올려버리고 그 희망퇴직의 대상자로 다 포함을 시켜버리고 이것은 그 어떤 기업의 그 도덕성 아니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 노조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노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지금 민주노총이 뭐 투쟁을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노조가 똘똘 뭉쳐서라도 이걸 뭔가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대응도 못하고 좀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예. 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자꾸 이중적인 면, 모순적인 면으로 확대되니까 그게 안타깝습니다. 어떤 해결책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른 이야기를 좀 짚어보죠. 이것도 참 씁쓸한 얘기였는데요. 서울대 재학생, 진짜 뭐 우리가 그 흔히 요즘 학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는 입장에서 네. 서울대 재학생이면 뭔가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을 텐데 온라인 게시판에 유서를 남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유서 내용을 보면 정신적 귀족이 되고 싶었지만 생존을 결정한 것은 수저의 색깔이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괴로워할 때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 마냥 그 위로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희망 고문이라고도 표현하죠. 예. 걱정하지 마. 이건 다 누구나 겪고 나가는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살한 학생의 경우에는 사춘기를 늦게 겪었다. 왜냐하면 과학고등학교를 일찍 졸업하면서 서울대에 일찍 진학을 하고 네. 또 대통령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4년 장학생이었고 아버지는 전직 대학 교수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고 사실은 중상층의 그러한 자녀였지 자기가 수전호를 들고 나오면서 이걸 온라인에 퍼뜨려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사춘기의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를 늦게 겪었고 그런 홍역을 치르는 와중에 평소에도 난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박가스병에다가 메탄올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공업용 알코올이죠. 네. 그걸 요번에 자살할 때도 마시고 뛰어내렸어요. 결국은 징조가 굉장히 많았었다. 그것을 주변에서 이제 파악을 못했었던 거고요. 이 친구가 들고 나온 수전호는 그냥 핑계일 뿐이었다.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혼자 시달리다가 사춘기가 늦게 찾아오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3학년 때 들어야 될 것들을 미리 땡겨서 이수하기도 예. 하고 네. 또 미리 대학원 그 약학대학원을 가기 위한 시험도 준비해서 치러서 아주 뭐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너무 개인적인 야망, 욕심 거기다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압박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어쨌든 그건 수저론과는 이번 사건은 그 연관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수저론을 이제 편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독특하게 금전두엽론을 폈어요. 전두엽. 예, 전두엽 색깔. 우리가 이제 대뇌 피질에 있는 전두엽은 고동 사고와 인지 능력 같은 걸 결정하기도 하고 자기는 그런 측면에서 금적인 전두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태어난 사람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찍 판단을 했다. 이렇게 힘들 때는 좀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들이 그걸 파악을 해서 좀 쉬어가도 되잖아요. 왜? 빨리 왔기 때문에. 그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가 빨리 뛰다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낮잠도 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북이한테 져도 되는데 거북이한테 질까봐 두려워서 약을 먹고 말이죠. 우스갯소리로다 토끼가 잠을 안 자려고 약을 먹고서 해가지고 안 자고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금메달이 박탈되는데 왜냐하면 약물을 먹었기 때문에 쉬어서 가도 피곤하면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2달 다니다가 그만두고 검정고시 보고 예. 남들보다 고등학교를 일찍 졸업했지만 대학은 또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제 회복 탄력성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극복하는 능력이 좀 개인차가 있거든요. 예. 공부에 있어서는 탄력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좌절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탄력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네. 그걸 우리가 주변에서 조금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참 그렇죠. 좌절감을 우리 청년들이 극복하는데 예. 개인차가 있다는 약간의 좀 네. 예, 아쉽다는 이제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청년들이 사실 뭐 좌절감 느낀다는 소식들이 하루 이틀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예. 꾸준히 계속 제기가 되어 오고 있거든요. 저희 보면 그 N4 세대, 뭐 열정페이, 헬조선 이렇게 젊은이들이 어떤 그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좀 익숙해진다는 그런 의미로서 많은 신조어들이 또 나왔잖아요. 볼 때 이게 우리 경제와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을 저도 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도 그렇지만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웃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것을 또 위트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우리를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 뭐 헬조선해 갖고 도망간다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나라에 간다고 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희망을 잃는다. 그러면 절망적인 거다. 그것이 뭐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이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울증으로 간다. 우울증에 극심한 것은 뭐냐? 그 중에는 일부가 자살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살에 대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수저론을 펼치고 금전두엽론을 새롭게 뭐 이렇게 하고서 멀리 퍼뜨려 달라 이것은 나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었다 갈 필요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좌절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오히려 좌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서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의 미끄럼이 되기도 하고 내가 지금 희망이 없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걸 가지고 내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가족의 이론 중에는 나는 절대로 저러한 건물을 짓지 않겠어 해서 건설 회사로 다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한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족을 잃고 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했을 때 희망을 잃었을 때 내가 이걸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될 것은 긍정에 대한 미래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기회는 다시 올 수 있다. 지금 네. 이게 끝이 아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면 쉬어야 돼요. 휴학계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예전에 군대라도 남자가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너무 없었죠. 방법적으로는 좌절도 기회가 될 수 있고 긍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좌절에 처한 상태에서 그거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방법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음식도 중요하고요. 햇볕도 중요해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금 방황한다 할 때는 그 상황을 빠져나와서 더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뭔가를 나누고 봉사를 한다면 죽을 생각을 누가 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매뉴얼일 수 있어요. 자살하겠다? 그러면 빠져나와라. 그리고 힘든 데 가서 봉사를 해봐라. 그러면 죽을 생각은 저 멀리 떠나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